안녕하십니까, 스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태국 불교 첫 시간, 보수파와 진보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뭐 태국은 지나가다가 들리기만 하고, 미얀마에서 이제 잠깐 승려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데서도 이제 당연히 남방은 오후 불식이니까요. 저도 오후 불식을 했고, 거기도 보수파, 진보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에, 태국에서는 보수파들은 우유를 안 마시고 진보파들은 마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미얀마에서 듣기로는 이제 물은 당연히 마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차를 마시되 곡물로 만든 차는 안 되더라고요. 현미차 같은 거는. 그런데 이제 즙을 짜가지고 만든 주스 이런 걸 마셔도 돼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가를 했다가 이제 환계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환계라는 개념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개를 반납하고 정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아니고요. 나 이제 승려 생활 그만할 거예요 하고 들어올 때 받은 개를 반납하고서 속인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환계라는 말 대신 파괴라고 그러죠. 파괴하고 환계는 다르죠. 환계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떳떳하게 나가는 거고 파괴는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쫓겨나는 거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환계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 당시에는 7번씩 들락날락 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한 걸로 보면은 승려가 되기는 굉장히 쉽고 그만두기도 더 쉬워요. 그냥 나 그만둘래요 하고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만두면 아주 타락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갖고 눌러 앉아가지고 걔도 안 지키면서 눌러 앉아가지고 이 승가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그래서 그만두기를 쉽게 해야 또 당당하게 환계 제도가 있어야 승단이 건강해진다.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제 보수파, 진보파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 얘기 하셨지만은 남아 4세 27년간 승려 생활을 하다가 세속으로 돌아가서 왕이 된 다음에 왕실과 이제 승가를 결합시키고 또 승가 개혁에도 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왕실과 불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부 남방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 승단 중에서 이제 성황이 있는 곳이 태국 불교거든요. 태국 불교고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에 성황이 있고 그다음에 또 캄보디아에도 이제 진보파 보수파가 있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그 성황이 두 명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베트남에도 이제 그 동정이 있고 이제 이러는데 스리랑카에는 이제 그 세파가 있죠. 세파. 스리랑카에는 이제 성함이 없고 마하나야카라고 그래가지고 각 그 파에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미얀마는 뭐 13개 정도 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뭐 단일 그 종정이라 할까 단일 그 성함은 없고 각 파에 이제 주장이 있고 그럽니다만 태국은 이제 그 성황 그 제도가 있죠. 있고 이제 아주 철저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 썸댓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16명 정도 이제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8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승왕을 갖다 추대를 하거든. 추대하고 또 이제 왕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걸 받죠. 인준을 받고 그러는데 대개 그 태국의 이제 승왕은 이제 보수파에서 또 이제 나오게 되고 물론 진보파에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보수파에서 대개 지금 그 승왕이 이제 배출이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몽굿왕 와지로나노 비구가 27년간 비구 생활을 하고
거의 뭐 50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蒙古당으로 이제 그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이분이 왕은 되었지만은 뭐 승려 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27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태국 불교 승단을 갖다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강하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왕자들이 이제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하자면 이제 출가시켜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승왕이 되고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 개혁을 갖다가 계속 이제 유지해서 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승단을 갖다 정화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 5세 그 라마 5세가 이제 추라롱콘 왕이거든요. 마 추라롱콘이라고 이제 그 아들에게도 또 말하자면 그 유지를 남긴 거죠. 어떻게 하든지 불교를 보호하고 불교를 갖다가 그 개혁의 의지를 이제 갖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라마 5세 마 추라롱칸 대왕이 굉장히 그 불교에 이제 신경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태국에 가면은 뜰라롱콘이라는 그 이름이 라마 5세의 그 치세가 이제 불교하고 아주 밀접한 그 관련이 있고 또 이때도 이제 사원을 왕립 사원을 이제 많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그 왕이 절을 많이 세웠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야. 태국도 보면은 왕실에서 그 왕립 사원을 갖다가 엄청 많이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든 불교 행사에 그 왕이 꼭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태국의 왕은 반드시 승려 생활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왕실의 이제 왕자라든지 또 그 공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불교 행사에 꼭 참석을 해요. 큰 뭐 행사 법회한다든지 이러면은 꼭 참석을 해서 이제 촛불을 켜고 또 한 말씀 하고 말이지 이러거든요. 아주 그것이 일상화돼 있어요. 그리고 태국 같은 데는 뭐 불교 신문, 불교 방송이 따로 없습니다. 일간 그냥 뭐 구경 방송 그 자체가 뭐 불교 방송이고 그리고 또 신문 자체가 그냥 불교 신문이야. 모든 그 불교의 어떤 그 크고 작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그냥 뭐 방송이 되고 또 신문에 나고 뭐 이렇거든요. 야말로 불교가 아니면 일상생활이 뭐 진행이 안 될 정도로 불교하고 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불국토지 불국토고 또 이 왕실도 불교하고 밀접한 그런 관련 속에서 예,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태국이란 나라를 지금 지탱하는 것이 이제 불교, 그다음에 왕실, 그다음에 또 그 군대가 막강하거든. 태국 군대가 막강하고 또 태국은 그 일찍이 그 개화를 했어요. 개화를 일찍을 서구의 근대 문물을 갖다 일찍 받아들였거든. 그리고 이제 서구 그 열강이 다 뭐 식민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뭐 그 버마 같은 데는 이제 영국이 식민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인도는 이제 영국이 했고, 그다음에 베트남은 프랑스가 있죠. 베트남, 캄보디아. 그렇지만은 또 이 태국은 식민지를 당한 적이 없거든. 버퍼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로서. 그렇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어떤 그 외세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태국은. 그게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하고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교적 성안이 아주 능란하고 말이지. 그 완충지대로서. 그리고 이제
또 개화를 좀 일찍 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스리랑카도 물론 이제 영국 식민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빨랐지만은 그 뭐 스리랑카나 미얀마나 또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 비해서 그 대학 교육 제도가 일찍 도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주 큰 그 불교 대학이 두 개가 있거든요. 뭐 이제 마추라롱콘 라자 이디알라 유니버시티라고 거기 뭐 한 2만 명 거의 뭐 승려 학생들이 비구들이 한 2만 명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하마코토 불교 대학이 저도 좀 다녔습니다마는 1만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양대 이제 교육기관이 있고 그래서 이 왕실에서는 또 뿐만 아니고 사원도 많이 건립을 하지만은 의료 저 복지 이 복지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 뭐 이런 그 말하자면 단체를 그 왕실에서 많이 그 지원을 하고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이 승왕을 추대하는데도 이제 왕실의 이제 입김이 이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태국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왕권이 많이 그 말하자면 이제 수상제도가 있죠. 수상제도가 있고 하지만은 그 왕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크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불교와의 관련해서는 왕실하고 이제 밀접한 그런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또 그 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존경을 하고 왕도 이제 비구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불교를 에, 아주 직접 그 비구 생활을 해가지고 오불식도 하고 계도 지키면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 승려들의 어떤 그 세계 승가의 그 내용을 왕실에서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또 그 왕이랄지 뭐 왕자랄지 공주랄지 이런 분들은 다 그 또 이파사나를 또 다 하거든요. 그만다 이파사나를 하고 경을 또 있고 항상 그 생활이 불교적인 불교 이념에 의해서 이제 그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그 왕실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생각났는데요. 그 유명한 그 율 브린너가 주연한 예. 왕과 나라고 있잖아요. 예. 그 왕과 나에 나오는 그 왕은 예. 누군가요? 그 왕이 그 몽구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구당. 음, 예. 그 영화 있죠, 그게.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유럽의 문화가 예. 태국 왕실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뭐 예. 사실 그대로는 아니겠고 이제 드라마니까 약간 뭐 재미있게 바꾼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재미있게 아주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왕 그렇죠.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하고 한편으로는 참 인간다운 그런 영화를 영어를 배우는지 여기서 예, 예. 영어도 배우고 또그 말하자면은 그 태국은 좀 일찍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서구 문물을 좀 일찍 받아들이고 그렇지 그러고 이제 그 보면 태국에 가보면은 그 영국의 그 말하자면은 문화를 그 많이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제 그 저 상자부 불교 중에서는 외국 사람들이 그 승려 생활을 하는 데는 태국이 제일 그 조건이 좋습니다. 물론 뭐 스리랑카랄지 미얀마랄지 이런 데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스님이 됩니다만은 태국이 상당히 그 조건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태국은 사원들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이제 그리고 또 그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 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비교적 그 입국이 자유스럽고 또 와서 불교를 이제 접하는 데도 좀 쉽고.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파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그 스님들이 많이 돼요. 많이 됐다가 또 들락날락 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예 그 태국도 보면은 이제 그 승가 교육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태국도 뭐 스리랑카나 미얀마처럼 그 예, 교학을 교학 공부를 이제 많이 하지요 보면은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두탕가라고 그래가지고 어 두탕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은 운수납자처럼 우리의 두탕가 그 말하자면 그 어떤 그 숲속에서 생활하는 그 명상파가 있거든요. 옛날부터 이제 태국도 미얀마, 태국 뭐 이런 데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부에 가면은 저 라오스 국경 근처에 가면은 이제 그 한 절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아잔차라고 유명한 선승이죠. 이분은 어떤 그 태국에 이제 빨리어 시험이 있거든. 빨리어 시험이 있는데 일종의 그 성과고시인데 이 분들은 그런 걸 이제 뭐 개의치 않고 주로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선사 말하자면은 그런 그 이빠사나 사마트도 물론 하는 분이 있지만은 이빠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아잔차라고 하는 분이 아라한이 됐다고 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그 아잔차 문화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빠사나를 한 그 외국인들이 많아요. 많고 아예 사원을 하나 그냥 외국인 전용 사원을 하나 그냥 건립을 해가지고 주로 외국 사람들은 거기 가서 주로 그 윗바사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태국에는 그 서양의 그뭐 서양뿐만이 아니고 뭐 일본이라든지 이제 나도 가서 뭐 그 태국에 가서 이제 승려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많이 와서 그 승려 수업을 하거든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그 태국 승가가 태국에 와가지고 승려 수업을 하고서 그 인도네시아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보면은 이 동남아는 화교가 많습니다. 화교. 그러니까 뭐 중국 어떤 그 대승불교의 전통도 있지만은 지금 저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그 테라와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테라와다 상자부 그 승단은 이제 성립된 지가 얼마 안 되지만은 그 태국에서 주로 승려 수업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지금 승단이 형성이 됐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테라와다의 종정이 지금 현재 종정이 나하고 같이 그 태국 이 성황 문화에서 같이 그 돌을 닦던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거기 가서 그 상자부 승단에 그 종정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국제 회의 같은 데서 이제 가끔 만나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제 그 비구들이 한 몇백 명이 지금 이제 되고 그래서 그 거기는 이제 태국에서 상자부가 이제 전파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도에서 상자부라는 것이 이제 스리랑카로 전해져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그다음에 태국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전파가 된 거거든. 캄보디아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그리고 다시 스리랑카 불교를 소개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이제 태국에서 계맥을 이어오고 미얀마에서 또 계맥을 이어오고 이렇게 해서 스리랑카 불교라는 것이 이제 다시 승단이 이제 재건이 됐고 그다음에 이쪽에 원래 또 인도네시아도 옛날 스리비자야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했지요. 대단해 불교가 대단했습니다. 뭐 중국의 의정법사가
인도 나란다 대학에 이제 공부하러 갈 때 수마트라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팔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그 불교 국가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슬람이 돼버렸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태국에서 불교가 이제 상자부가 이제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상자부는 그 계맥 중심이거든. 계가 끊어져 버리면 단절이 돼 버리면은 반드시 다른 그 전해줬던데 계맥을 이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은 이제 법맥을 위주로 이제 하지만은 남방 상자부는 계맥을 중시 여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태국 불교는 왕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작가님도 뭐 또 한번 뭐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본하고 비교를 하면 일본이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힘이 강해져 가지고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방으로 보니까 태국이 일본처럼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뒤처져 가지고 식민지가 된 것처럼 태국은 식민지가 된 건 아니지만은 다른 나라는 식민지 경험을 하는 동안에 태국은 독립국을 유지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제 그로부터 몇십 년, 뭐 100년 이상 흐른 지금에 와서 보면 적어도 이제 서양 문물 내지는 현대 문명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그래도 앞에 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식민지 국가여서 일본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뒤처졌었는데 최근 발표된 거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실질 소득이 일본보다 많대요. 거의 같거나 조금 많거나 말도 안 되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남방으로 가면은 식민지를 경험했던 뭐 미얀마라든가 그 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태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하물며 우리나라하고는 뭐 너무나 격차가 크죠. 그런 면에서 한국도 참 대단하긴 하다. 다만 이제 그 대단한 것이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서양이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강세가 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기독교세가 불교세보다 좀 강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가 된 것은 불교인 입장에서는 아쉽다면 아쉽지만은 그 점에서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게 불교 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태국 불교의 그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